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입니다. 타인의 성공과 실패 사례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 주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활로로 받은 상담 내용 중에 이런 거는 좀 많은 분들이 들어보실 만한 스터디를 해볼 만한 이야기다 하는 사연들을 이야기하는 시간, 오감스가 읽어주는 부동산 사연, 오감스의 부동산 라디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봤습니다. 오감스님의 구체적인 인사이트가 매우 좋아서 자주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분위기가 반등하는 시점이라서 여기저기 매수에 앞서서 둘러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네요. 요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로 대출 땡겨서 10억이 적정이고 무리해서 땡기면은 11억까진 가능한데 리모델링 같은 거 생각하면은 10억 5천 정도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를 사서 수리도 해야 하니까 총 자산에서 수리비 5천 정도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매수가는 10억 5천 정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래서 가락 쌍용, 가락 금호, 상도 더샵 1차, 대흥동 태영, 강동 프라이어 팰리스 등 10억 5천 전후로 매수하고자 하는데 시장이 슬슬 움직이고 있네요. 네, 그렇죠. 현재 시장을 보면은 혼조세를 띄고 있어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디가 가장 좋을지 다 좋아 보여서 고민 중이네요. 신혼부부고 아이가 당장에는 없어서 투자 목적도 포함해서 위 아파트 중에 어디가 가장 좋을까 고견 구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아예 다른 곳으로 찾아보는 게 맞을까요? 고민이 많다 보니 길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작은 방향성이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신혼부부시고 아이가 없다고 하시고 그래서 구축 아파트도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개인적인 리모델링까지 염두를 하고 계시니까 수리를 다 하시면은 구축이어도 추후에 아기가 태어난다고 해도 아이 키우기는 괜찮죠. 일단 남겨주신 아파트들 지역이 각기 다른 곳이고 각자의 장단점들이 다른 아파트들입니다. 제가 구독자님의 디테일한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이럴 때는 개인 취향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아파트들을 연식별로 나래비를 세워보면은 97년도에 준공된 가락 쌍용과 가락 금호가 같은 연식으로 제일 오래되었고 그 다음 99년도에 준공된 대흥동 태영 아파트 그리고 2007년도에 준공된 상도 더샵과 강동 프라이어 팰리스가 같은 해 연식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았을 때 높은 분담금 등으로 재건축 정비 사업이 힘든 추세지만 결국 상황에 맞게 사업이 안정화가 돼서 시장에 안착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에서 거주하실 생각도 있으시고 아예 신축 아파트로 가실 게 아니시라면 제 생각은 조금이라도 빨리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물꼬를 틀 수 있을 곳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들은 지금 바로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괜찮을 수 있죠. 하지만 정비 사업 시장이 힘들수록 입지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잠실 주요 아파트들도 기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죠. 이렇게 애초에 입지가 좋은 아파트이지만 새 옷으로 옷을 고쳐 입으면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원래도 그랬지만 이제는 더더욱 아파트 연식보다는 입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요와 시장에 맞게 점차 재건축 시장은 변화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러한 현 시점 부동산 시장에서 주요하게 봐야 할 쟁점들을 기반으로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락동 쌍용 아파트입니다. 단지의 기본 정보입니다. 세대수는 2064세대이고 준공은 97년 3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주소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40번지이고 용적률은 343%입니다. 용도 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특징을 하나씩 말해보자면은 쌍용 아파트는 현재 리모델링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입니다. 송파구의 아파트들은 리모델링 추진이 잘 된 선례가 많습니다. 사실 리모델링 정비 사업은 준비만 하다가 중단된다든지 사업이 끝까지 가기 어려운 편인데 이게 지역에 따라 갈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진이 어려운 리모델링 사업들도 땅이 가지고 있는 입지의 힘으로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남권 아파트들은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정비 사업이 추진이 잘 진행이 됐었고 특히 송파구에서는 현재 완공된 아파트나 추진이 되고 있는 리모델링 아파트 사업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락 쌍용 1차는 수직 증축을 통해서 기존 343%였던 용적률을 504%로 늘리고 이를 통해서 309가구 모두 일반 분양해서 사업성을 늘린다고 합니다. 시공은 쌍용건설과 포스코 ENC,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이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성공한 과거 사례들을 보았을 때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3호선 경찰병원역과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또한 3호선, 5호선
2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 5급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서울에서 역세권 아파트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추후에는 3호선이 이제 하남까지 연장이 예정돼 있어서 더 이상 3호선 종점역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교통 호재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동구치소 개발 호재가 있죠. 현재 5급역 앞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부지가 놀고 있는데, 이 부지는 과거의 성동구치소 부지였습니다. 구치소 시설들이 이전한 다음에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알짜배기 토지를 어떻게 쓰일 건지 원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토지가 가락상용 1차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사업은 전체 78,758제곱미터에 SH공사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 1150세대와 업무시설용지, 청소년 교육 복합시설용지, 문화체육 복합시설용지, 주민소통 거점 시설용지로 계획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소통 거점 시설을 통해서 인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하철 3호선, 5호선, 5급역 일대를 송파구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발이 진행되면은 쌍용 아파트 바로 앞 부지가 개발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도로 보시면은 이쪽이 가락상용 1차 아파트이고 경찰병원역이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병원역하고 이제 200m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5급역하고는 경찰병원역보다는 좀 멀지만 그래도 500m 정도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커다란 부지,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성지도로 보면은 이렇게 숲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예전 성동구치소 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거리뷰에 나와 있죠. 이쪽에 굉장히 큰 부지가 이렇게 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데에 따라서 이쪽 인근 지역으로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쌍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개발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 내부를 보셔도 깔끔하게 정비된 아파트이고요. 딱 보셔도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재건축은 사업성이 안 나와서 리모델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근에 아파트를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도로 폭이 조금 좁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 2대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도로고요. 약간은 구릉지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거주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거래가는 과거 최대 14억 7천까지 찍었었고 상승기 시절에는 13억대까지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거래 추세를 보면은 8억 5천에서 11억 6천 정도의 거래가 되었고, 리모델링 정비 사업을 진행해도 호수나 동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마다 시세 편차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시세는 10억에서 11억 초반을 호가하고 있고 보통 10억 후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은 강남 상구 중 하나인 송파구에 위치한 아파트이고 3호선 역세권이라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또한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곧 신축으로 변모할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현 시점 상승기 시절보다 3, 4억 정도 빠진 상태이지만 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추후 상승장이 오면은 더 올라갈 힘을 가지고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다음은 가락 금호 아파트입니다. 먼저 단지의 기본 정보입니다. 세대수는 915세대, 준공일은 97년 8월달입니다. 주소는 송파구 가락동 95-1번지고요. 용적률은 397%, 용도 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현재 이 아파트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데 GS 건설에서 수주해서 자이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벌써 자이더 센트로드라는 이름도 나왔고 안전진단도 통과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모델링 정비 사업의 장점을 덧붙여 보자면은 입지의 힘을 바탕으로 진행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재건축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분담금 상승, 그리고 정비 사업의 규제 등으로 인해서 낮은 사업성 때문에 건축비 절감 효과가 있고 사업 진행 속도가 비교적 빠른 리모델링 사업을 미리 선정한 단지들이 더 빠른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은 송파구에서 유독 리모델링 정비 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금호 아파트는 송파대로에 붙어있는 아파트입니다. 송파대로는 송파구의 척추와 같은 도로인데 잠실에서부터 송파구 끝까지 가로지르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송파대로를 한국의 상젤리제 거리로 만든다는 이야기도 종종 접할 수 있는데 그냥 뜬 소문이 아니라 송파대로 개발 조성 사업은 송파구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송파대로는 송파구의 주요 지역들을 거의 다 지나가고 있고 지하철 역사들도 많이 지나가는 핵심 도로이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도 송파대로의 개발의 중요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을 이런 공약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실 쪽이 대로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시작 부분에서는 올림픽 도로를 진입할 수 있어서 서울 내부의 이동이 수월하고 이 도로의 끝에는 고속도로를 진입할 수 있어서 다른 지역과의 연계성이 높습니다. 또한 잠실, 가락시장, 문정 법조타운 업무단지 등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요한 도로라고 볼 수 있죠.
있죠. 그래서 금호아파트는 이 송파 대로변에 위치한 가시성이 좋은 아파트이죠. 송파구의 주요한 네임드 아파트들인 잠시중공 5단지, 장미아파트, 헬리오시티, 올림픽 패밀리타운 등이 이 송파 대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문정동 법조타운이 있고 서울의 3대 지식산업 업무지구인 문정 비즈밸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현재 많은 중소업체들이 몰려있는 곳이고 법원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법조인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가락시장역 인근에 위치한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에는 보안산업 관련된 ICT 보안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정동 업무단지와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통신 R&D 단지가 더해지면은 이 일대로 굉장히 많은 유동량이 생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인근에 이 가락시장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답게 3호선, 8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추후에 위례 신사선도 지나갈 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교통 호재도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가락 금호아파트이고 이 앞쪽이 이 송파 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송파 대로 중에서도 이 양재 대로와 만나는 이 교차로 꼭지점에 위치한 아파트이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많은 사람들한테 눈에 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재대로도 있기 때문에 강남 쪽으로 진입하기에도 굉장히 수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탄천교만 지나면은 바로 이제 강남이죠. 그래서 굉장히 요지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입지로는 이 대각선 위로 헬리오시티가 위치하고 있고 대각선 밑으로는 올림픽 패밀리타운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임드급 아파트 사이에 가성비 좋은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앞에 쪽에는 이제 2차선 도로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아파트가 오래된 연식이다 보니까 나무의 키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보면은 아파트의 연식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송파대로로 지나가다 보면은 바로 눈에 띄는 이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그냥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지나가다 보면은 이 앞에 이제 자이더 센트로드라고 이제 자이 현수막이 걸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적률이 이제 가득 찬 아파트다 보니까 약간 빽빽해 보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입지가 좋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거주하기 좋은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90년대 아파트다 보니까 이렇게 지하주차장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그래도 아무래도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주차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복도식 아파트이고요. 네, 그러면 실거래가를 보자면은 과거의 최고가는 14억 원에 거래가 됐었고, 상승기 시절에는 13억 중반대에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은 10억 후반에서 11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현재 시세는 10억 8천만 원에서 12억 5천까지 호가가 나와 있고 보통 11억 중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은 리모델링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송파구의 송파대로에 붙은 입지 좋은 신축 자이 아파트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람들의 유동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가시성이 좋은 아파트입니다. 과거 14억까지 거래가 됐었으며 현 시점에 2, 3억 정도 빠진 상태이지만 이 아파트도 현 시점 반등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흥동 태영아파트입니다. 단지 기본 정보는 세대수 1992세대, 준공은 99년 11월에 되었습니다.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660번지이고 용적률은 344%, 용도 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태영아파트는 6호선 대흥역과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지나가는 쿼트러플 공덕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의 가치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공덕역 같은 경우에는 4개의 호선이 지나가는 쿼트러플 역세권이기 때문에 교통편이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인근에는 이 마포구를 길게 관통하는 이 마포구의 오아시스인 경의선 숲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녹지가 부족한 도심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숲길이 인근에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태영아파트는 학군이 우수합니다. 마포구에서는 이 대흥동 학원가가 꽤나 큰 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태영아파트는 이 초등학교를 염리초로 배정을 받는데 이 염리초는 마포구에서 학군이 좋기로 소문난 초등학교입니다. 이 태영아파트는 위치상 주요 업무단지와 직주 근접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3대 업무지구인 여의도와 공덕역 업무단지하고도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꾸준한 직장인 수요가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쪽이 대흥동 태영아파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길이 경의선 숲길인데 이 바로 앞에 이 숲길이 지나가고 있죠. 이쪽에는 굉장히 맛집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을밀대 냉면 먹으러 자주 가는 곳인데 이쪽에는 상권들도 굉장히 번성이 되어 있고 지금 대흥역하고도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 대흥역하고 200m, 약 200m 정도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우측에는 공덕역이 있죠. 공덕역하고는 사실 약간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걸어가고자 하면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580m, 약 600m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도보로 8분 정도 걸린다고 하죠. 이 정도면은 준역세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중에서 좀 요지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는 공덕역 업무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고 이쪽 쭉 내려가면은 바로 여의도죠. 그래서 이쪽 여의도 업무단지와 공덕역 업무단지하고 꽤나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아파트다.
그래서 여의도 직장인, 이 공덕역 직장인들에게 꾸준한 수요가 있는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서울 연리초등학교는 S등급이 나올 만큼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라고 볼 수 있겠고, 대흥역 인근에는 하원가도 100개가 넘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포구에서 이제 학원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마포 태영 아파트는 학군이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는 과거 최대 13억까지 찍었었고, 상승기 시절에는 12억 중반대까지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1년간은 10억 중반에서 11억 초중반까지 거래가 됐었고, 현재 시세는 10억 중반에서 12억대를 호가하고 있는데 보통 11억 중반대에 금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은 태영 아파트는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한강 부분에 위치해서 한강으로 나가기가 수월하고, 경의선 숲길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 속에서 높은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형 업무 단지들과 직주 근접이 좋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신촌과 이대, 홍대 등 대형 상권과 가까이 있다는 것도 무시 못할 장점이죠. 이곳도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은 크게 진행된 바가 없다고 확인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기대하고 매수를 한다면은 현장 임장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다음은 동작구 상도 더샵 아파트입니다. 단지 정보는 세대수는 1122세대이고 준공은 2007년 9월달입니다. 주소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521번지이고 용적률은 229%입니다.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7호선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승배기역과 상도역이 인근에 있는데 아마 이곳 주민들은 상도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하차도나 언덕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장승배기역을 주로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도동도 여의도 밑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단지와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곳도 고정적인 수요가 많은 편이고요. 특히 이곳은 서부선이 계획되어 있는데 서부선은 관악구부터 여의도를 지나서 은평구까지 이어지는 경전철 치고는 꽤나 긴 노선입니다. 특히 더샵 아파트가 있는 상도동 위치 같은 경우는 약간 고립되어 있는 위치다 보니까 지하철을 이용해서 여의도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추후 서부선이 개통이 되면은 여의도 접근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아직은 입지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추후 서부선 경전철이 착공에 들어가거나 개통이 된다면은 계단식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상도 더샵 1차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상도역이고 이쪽이 장승배기역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쪽으로 해서 쭉 가려면은 이쪽이 좀 약간 지하차도로 들어가거나 언덕으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 장승배기역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거리뷰로 보셔도 이쪽은 이제 지하차도죠. 이쪽이 이 지하차도로 가거나 이제 위로 올라가서 언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거리는 좀 가까우나 심리적인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서부선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이 신상도초교 교차로에 역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서부선을 타고 이렇게 쭉 이어서 이렇게 여의도로 들어가는 서부선 노선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상도 더샵 아파트는 직선거리로 하면은 이 여의도하고 꽤나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지만 이 7호선 같은 경우에도 바로 여의도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의도로 가려면은 이쪽으로 나와서 9호선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로 여의도로 가기 위해서는 약간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추후에 이쪽에 아직은 계획뿐이지만 서부선이 만들어진다면은 이 상도 더샵 아파트에게는 굉장히 큰 개발 호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도 더샵 아파트이고 2007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식이 10년도 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준수한 모습의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고 다 지하 주차장만 있는 현대식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파트 앞에 쪽을 보시면은 이쪽에는 상도동이 저쪽 상도역에 있는 상도동보다는 약간 도로나 이런 것들이 좀 낙후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곳도 이렇게 있고 개발이 좀 덜 된 곳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개발이 되어지면서 좀 시끌시끌해질 동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거래가는 최고가가 12억 9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었고 상승기 시절에는 11억 중반대까지 많이 거래가 됐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은 이제 9억 중반부터 10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었고 현재 시세는 10억부터 11억 3천까지 호가하고 있으며 보통 11억 초반에 금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은 상도동은 동작구의 한강 쪽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올림픽대로와 노들길을 진입하기 좋은 조건이고 여의도, 용산, 강남 쪽으로 이동하기 좋은 입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더샵 아파트가 있는 지역 일대는 지하철이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지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추후 서부선이 개통이 된다면은 이러한 부족한 부분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네, 다음은 강동 프라이어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단지 기본 정보는 세대수 1622세대이고 준공은 2007년 7월입니다. 주소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413번지이고
용적률은 277%입니다. 용도 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현재 5호선 명일역이 인근에 있고 별내 쪽으로 이어지는 8호선이 연장이 될 예정인데 이 8호선이 강동 프라이어 팰리스 아파트 역세권 위치에 생길 예정입니다. 강동구 고덕동, 명일동 일대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이 8호선이 연장되는 것이 별내 쪽에 더 큰 호재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암사동에 있는 강동 프라이어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호재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따라서 8호선으로 갈지 5호선으로 갈지 강남 쪽 잠시 쪽으로 간다면은 8호선을 타고 진입해 볼 수 있겠고 5호선을 탄다면은 명일역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입맛대로 골라 탈 수 있기 때문에 강동 프라이어 팰리스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덕 비즈밸리하고는 고덕동 인근 주요 아파트들보다는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 고덕 비즈밸리 자체가 워낙 대형 업무단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업무단지와 직주 근접이 좋다는 것은 주택으로서는 큰 장점이죠. 그리고 강동구는 전체적으로 학군이 우수한 편입니다. 이 아파트 인근에 명예초, 강일중도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아파트들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강동구의 장점은 인근에 공원 녹지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질이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쪽에 이제 암사동에 위치한 아파트이고 지금 보시면 이쪽은 명일동인데 이제 이쪽은 암사동입니다. 그래서 암사동과 명일동 이 사이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일역하고도 꽤나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재보면은 200m, 260m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충분히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 위로 이쪽에 암사 역사공원역이 24년 8월 달에 이 8호선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8호선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흘러가서 별내 신도시까지 가는데 이 8호선 자체가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 명일동이나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 8호선 연장이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역세권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보니까 추후에 강남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라이어 팰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바로 앞에 이렇게 200m대, 280m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 쪽으로 가려면 8호선, 5호선을 타기 위해서는 이 명일역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입맛대로 골라 탈 수 있는 이 8호선과 5호선 딱 중간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옆에 이 명일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위쪽에는 강일중학교가 있습니다. 이쪽도 이 명일초등학교가 S등급이고 이 강일중학교가 S등급이죠. 이 프라이어 팰리스 인근으로도 이렇게 하원가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이 좋고 그리고 인근에 이렇게 하원가도 위치를 하고 있는 학군이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2007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다 보니까 꽤나 준수한 상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주차장도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하지만 이쪽에는 이제 지상에는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차가 다니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약간 단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나 준수한 형태의 아파트이죠. 네, 그럼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최고가는 12억 5,500만 원까지 찍었었고 상승기 시절에는 보통 11억 중반대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은 8억 후반에서 10억 초반선으로 거래가 되었고 현재 시세는 10억 초중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은 강동구 명일동, 고덕동 쪽은 현재 우수한 주거 환경, 학군, 녹지 등으로 사람들의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암사동은 상대적으로 평가가 절하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강동 프라이어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명일동 쪽에 거의 붙어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생활권을 명일동하고도 공유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암사동 프라이어 팰리스에게는 이익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고덕 비즈밸리나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개통과 같은 고덕동의 대형 개발 호재들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구독자님이 물어보신 아파트들 5곳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매력 있는 아파트이고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아파트라서 장단점이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생활권 그리고 취향에 따라 선택이 많이 갈릴 아파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선택을 한다면 저는 송파구 가락 금호 아파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송파구 가락 금호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는 송파구 중에서 송파대로에 접하고 있는 가시성이 좋은 입지가 좋은 아파트인데 더불어서 정비사업이 예정돼서 곧 신축으로 변모할 아파트, 즉 송파구의 입지가 좋은 1군 브랜드 신축 아파트라는 것은 큰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으면 리모델링 정비 사업에 아직은 조금 의구심이 들었겠지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송파구는 입지적인 힘이 있어서 성공한 선례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물론 쌍용 아파트도 좋지만 명품 거리로 조성하겠다는 송파대로에 접해 있다는 것이 이곳만의 입지적 특색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송파구에는 이 금호와 쌍용 아파트 외에도 리모델링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투자성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금액대에 맞춰서 알아보신다면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각자의 사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와는 다른 선택을 하시는 분이 물론
물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관점과 동일한 선택이든 다른 선택이든 다양한 선택지를 보시는 것은 간접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결정과 사례를 보시면서 간접 경험을 해보신다면은 부동산 성공 투자로 가시는 길에 한층 더 가까워지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